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희입니다. 자,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벌써 이번 주도 벌써 주말이 돼갖고 참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11월도 중순에 접어들어갔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세상 최근 속보 내용 포함해갖고요. 5가지 내용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얘기한 화이자에 이어서 미국의 모더나가 백신 개발을 지금 최종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개발 가능성 시사하고요. 자, 두 번째는 올 들어 하반기부터 해상운임이 계속 지금 최고치로 올라서 이것은 결국은 최근에 주춤했던 조선 수주 내년에 이제 호재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공화물 쪽으로 지금 시중에서 2분기, 3분기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한항공이 분투해 갔고요. 지금 쉬고 있는 파이롯을 갖다 국제 항공편에 급중 물량을 취급하기 위해서 지금 투입했습니다. 네 번째, 중국의 경기는 성장률을 보더라도 1분기는 마이너스 6.8 역성장하다가 2분기, 3분기 지금 플러스 성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반대로 위안이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광군절의 행사 기간 동안에 중국의 택배 취급 물량이 39억 6,500만 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택배 30억 개 넘으니까요. 우리나라의 1년 택배 취급 개수를 넘어선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5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 개발에 지금 최종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바이오 업체 모더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노드에 이제 임상 개발 제조 시설을 갖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 결과를 분석 단계에 있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11월 11일 날 현지 시간 모더나의 3상 임상 시험에서요. 실시 지역의 감염률이 지난주 미국은 두드러지게 지금 높아지면서 시험에 참가자 중에서 시험 결과 잠정 분석에 필요한 확진자 53명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정 수에 있어야 하고 53명은 모더나와 미국의 식품의약품 FDA가 협의해서 결정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27일부터 미국의 89개 도시에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mRNA 1273 3상 시험에 착수해 갔고요. 임상 시험 분석 결과는 수일 내에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가 좋으면은 11월 중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해 갔고 올해 안에 2천만 도주, 1도주는 1회 접종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한 5억에서 10억 도주의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갖다가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요, 모더나하고 15억 2,500만 달러 1조 6,980억 원 규모의 백신 구매를 계약할 체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화이자의 백신 개발에 관해서도 벌써 올해 백신 개발이 지금 개발 중이라고 얘기가 나왔고 또 지금 이미 화이자에 대해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미국 그다음에 유럽의 국가들 공동 개발한 국가들 일본 포함해 갖고 백신을 갖다 벌써 선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해상운임이 올 들어서 계속 지금 하반기에 있어서 최고치로 갱신하고 있어서 해운의 조선이 수주가 내년에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 들어서 컨테이너 해상운임이요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6년 우리나라는 이제 한진해운이 파산돼 갖고 국내 기업들은 현대상선 HMM으로 바뀌었죠. 현대상선을 포함해서 SM상선, 기타 우리나라의 이제 작은 상선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해운업계는 순풍을 좀 다루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부진이었던 조선업계에서 이게 어떻게 내년부터 확산될지 지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11월 12일 해운 시황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는요. 지난 주말 1664.56으로 전주 대비 한 8.8%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의 3개월 동안에 일시적으로 한두 주, 1, 2주 정도는 좀 하락했는데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어갖고 여기에는 주요한 이유가
코로나19로 해상 물동량이 줄었을 때 글로벌 해운사들이 선봉량을 줄였지만은 물동량은 크게 줄지 않아 갖고 선봉량이 부족해진 사항이 지금 올해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컨테이너 공급 증가율은 2% 내로 수요 증가율은 3분기부터 계속 크게 상승한 것이 이제 선봉량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MM은 올해 24,000 TEU급과 16,000 TEU급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투입해 갖고 24,000 TEU는 12척, 16,000 TEU는 8척을 계속 지금 투입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업계는 지금 순풍의 상황으로 2021년도에도 이어질 전망이 나서 글로벌의 이제 조선 해운시장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의하면요, 2021년에도 컨테이너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은 이어질 걸로 봐서 3% 지금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수에서도 건조 중인 15,000 TEU 이상 컨테이너 수주 잔고가 지금 57척으로 선봉량이 1,073만 9천 TEU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서 해운은 호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상선이죠. HMM의 영업이익도 2020년 올해 좀 수정해 갖고 한 9,452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2021년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시장은 조선시장의 이제 선행 지표로요. 올해 수주가 부진했던 조선업계가 2021년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선업계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원유 가스 운반선이 있는데요. 발주 시장에서 지금 회복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고, 한국 조선해양 11월 9일 날 유럽 소재 선사로부터 한 2천억 원 규모의 초대 유조선 2척을 건조를 갖다 하기로 되어 있고요. 또 대우조선해양도 유럽 지역 선주로 2조 274억 원 규모의 쇠빙해카 천연가스 LNG선 운반선을 갖다가 6척 지금 수주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항공화물 중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한항공 1위 기업이죠. 매출이 좋을 때는 한 13조 가다가 작년에는 한 12조 원 매출에 올해는 한 8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 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 지금 최소 지금 흑자로 이익률은 지금 전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전 세계 항공사 중에서 에어카고 항공화물을 취급하는 항공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중에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 전용기라고 있습니다. 보통 20에서 30기 정도 갖고 있고, 보통 한 기가 100톤급의 화물을 갖다가 항공화물을 취급할 수 있게 로딩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당은 ULD에 포함해서 패키지가 한 게 한 3톤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톤짜리가 한 30개 정도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 2분기에 이어서 이제 항공화물 물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화물 전용기 부족으로 지금 여객기를 개조해서 화물 수송에 계속 지금 대한항공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는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국제 간의 장기 노선을 갖다가 움직이고 있는 파이로트가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들어갔고, 대한항공이 지금 무급 휴지 중인 외국인 조종사 40명을 11월 중순부터 현장에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우선적으로 내국인 조종사를 복귀하는 것이 우선이지만은 결국은 외국인 조종사는 장기 노선에 갔다가 지금 파이럿이 조종을 해왔기 때문에 대형 화물기 운항이 가능한 조종사 수가 부족해서 외국인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잉 B777 기중 30명, B747 기중 10명에 총 40명을 지금 투입할 예정이고요. 2주간의 자가격리와 그다음에 복귀 교육을 마친 후에 B777 조종사 12명이 먼저 투입되었고, 나머지 28명도 현장에 차례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조종사들을 투입해서 항공화물을 지금 조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화물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부족한 상태가 현실이고, 2분기, 3분기 매출액 중에 여객 화물이 각각 1조 원 이상의 차지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 중에 위안이 지금 강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늦어지고 있고, 달러 약세는 지금 당분간 계속
약세 기조로 흐름이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에 의하면요. 2020년 5월 12일 날 1달러당 7.0919 위안했던 것이 지금 11월 12일 현재 1달러당 6.6236으로 위안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이제 조 바이든 당선자가 지금 대통령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은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역으로 미국엔 달러 약세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까지는 트럼프에 의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한 3년 정도 이상 진행되고 왔는데요.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불확실성이 도널드 트럼프보다는 작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코로나19 충격에서 경제 성장률에서 지금 회복이 빠르게 지금 탈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6.8 역성장하다가요. 2분기에는 3.2 플러스 성장, 3분기는 이어서 4.9%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4분기도 이제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만이 올해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중기 11월 11일로 광군절 쇼핑 행사가 마쳤는데요. 이 광군절 행사 기간에 중국의 택배 취급 개수 39억 6,500만 개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광군절 행사에서 유통기업은 거의 매출액이 증가해갖고 어떻게 보면 유통기업은 거래액이 늘었죠. 그래서 거래액이 늘어서 이제 웃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택배 업체들은 물량은 늘었지만은 거래 단가가 떨어졌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좀 울상을 나타내고 힘든 상황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10일 중국 매체 제일제경은요. 광군전 기간 중에 물량은 늘었지만 택배 업체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큰 빅 택배 회사죠. 순펑 택배를 제외한 가맹제를 운영하는 택배 업체들은 오히려 이익이 적은 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가맹제를 운영할 때 택배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 가격도 서로 경쟁하다 보면 낮추고 있고요. 가맹점에 고용된 택배 기사도 지금 비용이 같이 줄어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많이 취급해도 수수료라든가 이 비율이 적으면 어떻겠죠? 물량 대비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이익률이 적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은 배송 건당 일정 비용을 본사에 상납하기 때문에 매출이 좀 힘들어졌다고 좀 보고 있고요. 본사는 실적이 좋은 가맹점에게만 보조금 등 혜택을 좀 제공해 왔기 때문에 실적이 악화된 가맹점은 사실 탈퇴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금 체불 등 문제 등 파업에 돌입한 택배 기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올해 1, 3분기 기준을 보니까 순펑 택배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 업체 순이익은 모두 하락하고 있어서 순펑은 전년 동기 대비 29.84% 지금 상승했는데요. 그 위에 윈다 택배라든가 썬퉁 택배 등 그러니까 윈다 같은 경우 순이익률이 47.83% 줄어들었고요. 썬퉁 택배도 99.54% 지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군제 기간 중 알리바바는 거래액이 4,982억 위안 83조 원의 기록을 내켰고요. 그 다음에 찡동도 이 기간 동안에 45조 원의 거래액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중국의 광군절 빅 행사가 진행하면서 결국은 유통기업은 웃었지만은 택배 기업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지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좀 전해봤습니다. 자, 오늘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오늘부터 보니까 코로나19에 맞아갖고 마스크가 기본적으로 착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공공질 장소에서 착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하고 다녀야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 있으니까요. 소중한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오늘 방송 마치면서 마지막에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면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로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